퇴직을 앞두고 잠을 설치던 밤,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신가요? 이제 나는 어디로 가야 하지? 한평생 열심히 살아왔는데 막상 멈춰보니 내 이름 석자를 불러주는 곳이 없는 듯한 그 공허함. 누구나 한 번쯤 마주하는 그 순간, 오늘은 그 벽을 넘어 인생을 새로 쓰신 분들의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서울 강동구에 사는 박성규 씨는 올해 60을 넘겼습니다. 한때 중소기업 공장에서 생산직으로 30년을 근무했죠. 퇴직 후엔 이 나이에 누가 날 써주겠어? 하는 마음으로 몇 달을 집안에서 보냈습니다. 아침이면 뉴스 보고, 낮엔 동네 한 바퀴, 저녁엔 TV 앞에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반복된 일상. 그렇게 반년이 흘렀을 때 몸보다 마음이 더 무거워졌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구청에서 운영하는 시니어 요양보호사 양성과정 전단을 봤대요. 나 같은 사람이 할 수 있을까? 반신반의했지만 일단 신청서를 냈습니다. 교육받고 시험 보고 현장 실습까지 마친 뒤 요양보호사로 첫 출근을 하던 날. 그날 박 씨는 오랜만에 출근길의 설렘을 느꼈다고 하죠. 지금은 주 5일 하루 4시간 근무하며 어르신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월 수입은 많지 않지만 꾸준합니다. 무엇보다 내가 아직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다. 이 감정이 삶의 의미를 되찾게 해주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말을 남겼죠. 퇴직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 나를 다시 세우는 시작이더군요. 두 번째 주인공은 전업주부로 평생을 살아온 이선혜 씨, 58살입니다. 남편 퇴직 후 늘어난 생활비와 자녀 결혼 준비로 고민이 깊어졌죠. 무엇보다 남편이 하루 종일 집에 있으니 서로 말 한마디에도 예민해졌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친구가 권한 정리수납 전문가 과정을 듣게 됐어요. 내가 평생 해온 집안일이 직업이 될 줄은 몰랐죠. 교육을 마치고 첫 고깃집을 방문했을 때 손이 떨릴 정도로 긴장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막상 정리를 끝내고 고객이 와, 숨통이 트이네요. 하며 웃을 때 그 웃음이 잊히질 않았대요. 지금은 SNS를 통해 개인 고객을 받고 한 달에 10건 이상 일을 소화합니다. 벌이는 월 200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돈보다 더 좋은 건요. 집안에 쌓였던 물건들을 비워내며 제 마음도 함께 정리된다는 거예요. 이 씨는 요즘 새벽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오늘도 나답게 살자. 누군가의 공간을 빛나게 해주자. 마지막은 은퇴 후 3년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다가 새로운 길을 찾은 조병호 씨, 59입니다. 퇴직 후 처음엔 자유로웠죠. 낚시 다니고 친구들과 등산도 가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불안이 몰려왔습니다. 연금만으로는 빠듯했고 무엇보다 나는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인가? 라는 질문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때 우연히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던 이웃이 말했대요. 형님, 경비 교육 한번 받아보세요. 요즘 60대도 많이 해요. 처음엔 자존심이 걸렸지만 막상 교육을 받아보니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문 지키는 일이 아니라 사람을 지키는 일이더라고요. 조 씨는 아파트 주민들과 인사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밤에는 순찰도 돌고 낮엔 관리실 업무도 봅니다. 월급은 220만 원 정도지만 매달 받는 이 급여가 세상 든든하다고 말합니다. 무엇보다 다시 사회 속 한 사람으로 존재한다는 실감이 가장 큰 행복이라고 했죠.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뭘까요? 그들은 모두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두려움은 있었지만 한 발만 더 내디뎠습니다. 그 작은 발걸음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배움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요양보호사, 정리수납 전문가, 경비교육. 모두 짧게는 2주, 길게는 석 달이면 취득 가능한 자격증입니다. 배움의 문턱이 낮고 무엇보다 나이 제한이 없다는 게 중요합니다.
시니어 세대에게 배움이란 단순히 기술을 익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다시 세상과 연결되는 통로예요. 내 경험과 마음을 사회에 나누는 시작점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지자체 평생교육원과 시니어 일자리 센터를 찾아보세요. 생각보다 무료 혹은 저비용으로 들을 수 있는 과정이 많습니다. 두 번째, 처음부터 완벽하려 하지 마세요. 처음엔 주 2회, 하루 3시간씩만 시도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몸이 익숙해지고 자신감이 붙으면 자연스럽게 기회가 늘어나요. 세 번째, 내가 가진 강점을 활용하세요. 사람을 돌보는 걸 좋아하면 요양보호사, 정리정돈을 잘하면 정리수납 전문가, 책임감이 강하면 경비교육처럼 안정된 일을 택하면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작하는 용기입니다. 지금까지 가족과 회사를 위해 살아오셨다면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해보셔야 할 때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하죠. 이 나이에 무슨. 하지만 세상은 이미 변했습니다. 이제는 60대가 창업하고 70대가 유튜브를 합니다. 나이는 벽이 아니라 브랜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분명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건 거창한 능력이 아니라 오늘 딱 한 걸음 내딛는 그 결심뿐이에요. 지금까지 우리는 세 사람의 인생을 함께 걸어봤습니다. 퇴직 후에도 다시 일어선 사람들, 요양보호사로, 정리수납 전문가로, 그리고 경비원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한 분들이었죠. 그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 멈추지 않았다였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그래, 나도 시작해보고 싶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하지? 이 질문에 답을 드리려 합니다. 인생의 두 번째 무대에 오를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나를 재정의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삶을 다르게 바라보는 순간 가능성은 열리기 시작합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험의 재해석입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이런 말을 하세요. 나는 가진 게 없어요. 특별한 기술도 없고. 하지만 조금만 되돌아보면 놀라울 정도로 많은 경험이 숨어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며 쌓은 인내력, 고객을 응대하며 익힌 대화 기술, 사람을 관리하며 배운 책임감. 이것들은 그 어떤 자격증보다 값진 인생 기술입니다. 정리수납 전문가로 성공한 이선희 씨도 처음에는 자신감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강사가 당신이 평생 가정을 운영하며 쌓은 감각이 바로 능력입니다 라고 말해줬을 때 그제야 자신의 경험이 경쟁력이라는 걸 깨달았다고 했죠. 인생의 후반전에서는 이 경험 자산을 어떻게 포장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배움의 선택입니다. 배움은 단순히 자격증을 따는 과정이 아닙니다. 배운다는 건 내가 세상과 다시 연결되겠다는 선언이죠. 요즘은 시니어를 위한 교육이 정말 다양합니다. 지자체 평생교육원, 중장년 일자리 지원센터, 온라인 플랫폼까지 컴퓨터, 회계, 돌봄, 조리, 상담, 안전관리 등 수백 가지 과정이 무료 혹은 저렴하게 열리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에서 운영하는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은 퇴직자들에게 큰 기회가 되고 있어요. 경험을 살려 사회공헌 활동을 하면서 월급을 받을 수 있거든요. 한 가지 팁을 드리면 내가 평생 해온 일과 닿아 있는 분야를 고르세요. 예를 들어 사람을 돌보는 걸 좋아했다면 요양보호사나 상담 자격증, 손재주가 있다면 조리기능사나 공예지도사, 책임감이 강하다면 시설관리나 경비 쪽이 잘 맞습니다. 즉, 새로운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던 것을 꺼내는 과정인 거죠. 세 번째는 네트워크의 재구축입니다. 50대 이후에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가 사회적 관계의 축소입니다. 직장을 떠나면 연락하던 동료가 줄고 자연스레 세상과의 연결이 느슨해지죠.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기회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요즘은 오히려 시니어 네트워킹이 활발합니다. 지역 커뮤니티, 시니어 창업 지원 모임, 평생학습 동아리, 온라인 카페 등
비슷한 나이대의 사람들과 다시 연결될 수 있는 곳이 많습니다. 이런 모임에 한 번만 나가보세요. 처음엔 어색해도 금방 편해집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인생의 전환점은 늘 사람을 통해 옵니다. 박성규 씨도 요양보호사 일을 시작할 수 있었던 건 동네 시니어 교육 프로그램에서 만난 친구 덕분이었다고 했죠. 누군가의 한마디, 그게 방향을 바꾸는 시작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실제로 어떻게 실행해야 할까요? 지금부터는 아주 구체적인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배우는 목표를 명확히 하세요. 단순히 자격증을 따는 게 목적이 되면 쉽게 지칩니다. 그 자격증을 통해 누구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를 함께 고민해 보세요. 예를 들어 요양보호사가 단순히 일자리가 아니라 누군가의 마지막을 따뜻하게 지켜주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그 일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둘째, 시간표를 생활 속에 넣으세요. 하루 30분이라도 공부 시간을 정해두는 게 중요합니다. 이건 나이 때문이 아니라 습관의 힘을 키우기 위한 훈련이에요. 많은 분들이 나는 기억력이 안 좋아서 공부를 못해요 하시지만 사실은 기억력보다 꾸준함이 훨씬 큰 힘을 발휘합니다. 셋째, 소득 계획을 세우세요. 처음부터 큰 돈을 벌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월 50만 원, 100만 원부터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중요한 건 돈보다 꾸준한 흐름을 만드는 겁니다. 이 흐름이 생기면 자신감이 따라오고 그 자신감이 또 다른 기회를 불러옵니다. 넷째, 디지털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제 모든 취업 정보와 교육 과정이 온라인에 있습니다. 스마트폰만으로도 강의를 듣고 구직 사이트에 지원할 수 있어요. 컴퓨터를 못해서 불편하다면 지역 평생학습관에 가보세요. 무료 스마트폰 활용 교육이 대부분 열려 있습니다. 이제 나도 할 수 있구나. 이 감각이 생기면 세상이 확 달라집니다. 이제 다시 현실로 돌아와 봅시다. 우리의 하루는 여전히 빠르게 흘러가고 세상은 계속 변합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게 하나 있다면 그건 바로 사람의 가능성입니다. 저는 수많은 시니어분들을 만나면서 이런 걸 느낍니다. 늦은 나이에 시작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인생이 재미있다. 이 말을 하는 분들의 얼굴에는 공통된 빛이 있습니다. 그건 젊음의 빛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다시 발견한 사람의 빛이에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무엇을 시작하든 어디서 시작하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바로 첫 발을 내딛는 겁니다. 요즘 세상은 나이보다 열정을 더 높이 평가합니다. 배움 앞에서는 누구나 학생이고 도전 앞에서는 누구나 청춘입니다. 혹시 마음 한켠에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나도 뭔가 새로 시작해보고 싶다. 그 마음이 바로 변화의 시작입니다. 주저하지 말고 그 불씨를 꺼내보세요. 그리고 댓글에 남겨주세요. 나는 지금 이걸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그 한 줄이 여러분의 다음 인생을 여는 첫 문장이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주변의 친구, 형제, 부모님과 꼭 공유해주세요. 누군가에게는 이 영상이 두 번째 인생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이 이야기를 더 많은 분께 전할 수 있게 하는 힘이 됩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